러시아 북부에는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야말 반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며 평소에도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야말 반도에는 약 7만 명 정도 남은 유목민인 네네츠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네네츠 사람들은 순록 무리를 끌고 함께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겨울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반도에서 가장 따뜻한 남부 지역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길을 떠나는 이유는 극심한 추위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동에 실패하면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러시아의 무서운 한파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아서 추위를 막아줄 튼튼한 집이 없습니다. 오직 천막에 의존하며 나무 가지를 태워 겨울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겨울은 매우 힘든 도전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보통 한 가족은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되며 약 200마리의 순록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들은 가축과 함께 얼어붙은 넓은 황무지를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며 마치 작은 마을 하나의 규모로 움직입니다. 각 공동체에는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한 명 있습니다. 리더는 언제 이동할지, 어디에 캠프를 칠지, 순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이 결정에 군말 없이 따르는데 극한의 환경에서 민주적인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식이나 경로를 한 번만 잘못 선택해도 눈보라 속에 갇히거나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서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 반도에 가보면 이 땅의 실제 주인이 네네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쿠티아 지역 사람들처럼 이들도 러시아 국경 안에 살고 있지만 인종적으로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추운 땅의 원래 주인이며 슬라브족이 러시아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일상에는 스마트폰이나 영화, TV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집세나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정해진 업무 시간에 맞춰 일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규칙 대신 자신들만의 오랜 관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이 아는 삶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천막을 세우며 가족을 부양하는 유목민의 방식뿐입니다. 천막은 나무 기둥을 연결하여 만듭니다. 보통 30개 정도의 기둥을 사용하는데 위쪽을 묶고 아래쪽을 넓게 펼쳐 원형 모양을 만듭니다. 꼭대기는 난로 연통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둡니다. 그 위에 순록 가죽을 최소 2겹 이상 덮어 외벽을 만듭니다. 내부에는 온기를 만들고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장작 난로를 놓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면 천막 안의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5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불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밖이 너무 추우면 안쪽 온도도 금방 떨어집니다. 땔감이 부족해 불이 꺼지면 가죽을 2겹이나 덮었어도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도구는 천막 안에 있는 작은 라디오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이 작은 장치를 통해 멀리 떨어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식을 듣습니다. 전화기나 인터넷, 정해진 직업도 없이 오직 천막과 불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렇다고 해주시고 현대 문명을 포기할 수 없다면 힘들다고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들의 식단은 주로 순록과 토끼 고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양을 날 것으로 먹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고기를 잡은 직후 온기가 남아있을 때 장기와 근육, 지방을 함께 먹는데 이는 보통 사람이 보면 놀랄 만한 방식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날고기를 드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고기를 삶은 국물로 스프를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고기를 익혀서도 먹고 날 것으로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천막을 방문해 보면 익힌 요리와 날고기가 함께 상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들은 천막 내부의 모든 집안일을 담당합니다. 천막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식사를 준비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짓는 일이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마실 물과 요리에 쓸 물을 어디서 얻을까요? 시베리아의 다른 주민들처럼 네네츠 사람들도 눈을 녹여 깨끗한 물을 만듭니다. 큰 냄비에 눈을 가득 담아 불에 올려 물로 바꿉니다. 이렇게 얻은 물을 마시고 요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완전히 위생적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연과 가깝게 산다고 해서 이들이 규율이나 문화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과일을 예쁘게 잘라 접시에 담아 먹습니다. 고기와 함께 빵을 곁들여 먹고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과자를 사서 먹기도 합니다. 몸을 씻기 위한 비누나 설거지용 세제도 구입해 사용합니다. 차 역시 자주 구매하는 물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삶과 현대인의 삶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현대 사회의 틀을 벗어나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샤워하고 손을 씻어야 한다고 배우는 현대인들과 달리 네네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몸을 씻지만 오히려 매우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강과 시냇물이 하얗게 얼어붙는 겨울에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이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깨끗한 눈이나 강에서 잘라낸 얼음 덩어리뿐입니다. 눈을 모아 큰 금속 냄비에 담은 뒤 장작불로 몇 시간 동안 녹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녹여도 냄비 하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한 방울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물을 얻기 너무 힘들다 보니 자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목욕 날짜도 없으며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적은 날을 기다려 씻습니다. 씻는 과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 적셔 몸을 빠르게 닦아내는데 물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천을 빼앗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씻는 것보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지역처럼 옷을 물로 세탁하는 대신 네네츠 사람들은 불 옆에서 옷을 말리거나 차가운 바람에 쐬고 눈으로 털어내어 오염을 제거합니다. 목적은 현대적인 의미의 깨끗함이 아니라 옷을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옷의 습기가 조금만 남아있어도 몇 시간 만에 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옷은 보통 4겹에서 6겹을 순서대로 겹쳐 입습니다. 피부에 가장 가까운 안쪽에는 습기를 배출하는 부드러운 천을 입습니다. 그 위에는 온기를 가두기 위해 털이 안쪽으로 향하게 만든 순록 가죽을 입습니다. 바깥쪽에는 바람과 눈을 막아주도록 털이 밖으로 향하는 가죽을 덮어줍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두꺼운 가죽을 한 겹 더 추가합니다. 신발과 장갑, 모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는 위생관념보다 몸을 건조하고 따뜻하게 유지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네네츠 사람들에게는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데다 툰드라 지역에는 배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천막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람들은 순록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주로 나무 근처나 강가로 향합니다. 보리를 본 후 정리를 할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강이 얼어있을 때는 눈을 녹인 물을 직접 챙겨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은 씻는 것보다 더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칼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성들이 순록무리를 관리하고 이동을 결정하는 동안 여성들은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불씨를 살리는 책임을 집니다. 매일 아침 네네츠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밤새 꺼져간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면 몇 시간 만에 천막 안의 온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불의 상태를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땔감을 더 넣을 때나 공기를 조절할 때, 불이 꺼지려 할 때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들은 불꽃의 소리와 냄새, 색깔만 보고도 이 불이 밤새 유지될지 아니면 더 보살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관리하는 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모든 옷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뛰어난 숙련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짐승의 생가죽을 방수와 방풍, 방한 기능이 뛰어난 옷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의 부위별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추위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신발과 바람은 막아주면서 땀은 배출하는 외투, 따뜻하면서도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갑을 만들어냅니다. 이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면 여성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여성들은 집안의 모든 짐을 싸고 푸는 일을 전담하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썰매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짐을 구성합니다.
조리 도구부터 비상 물품까지 수백 가지 물건의 위치와 쓰임새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만 빠뜨려도 전체 가족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네네츠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얼어붙은 강이 해마다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규모 순록 무리가 이동하는 과정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만약 얼음이 갑자기 꺼지면 모두가 몸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듯 차가운 물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오직 밤에만 이동합니다. 밤에는 공기 온도가 훨씬 낮아져 얼음이 더 단단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밤 시간에 강을 건너는 것이 낮보다 조금 더 안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극의 기온 상승 속도가 매년 빨라지면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동 경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갇히게 된다면 추위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단순히 순록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없이는 북극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공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순록은 이들에게 식량과 옷, 아이렁수든, 천막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날씨 예측기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며 야생동물의 접근을 알려주는 경보기 역할도 합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순록의 행동을 정확히 읽어내어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좋은 풀밭을 찾아내며 위협을 미리 감지합니다. 순록 역시 네네츠 사람들 덕분에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고 좋은 먹이터로 안내받으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순록 스스로가 이동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순록의 본능은 여름과 겨울 서식지를 찾아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네네츠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라 삶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동물을 강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늑대도 함께 키우는데 다른 북극 부족들처럼 썰매를 끌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늑대들은 경비견 역할을 하여 야생 포식자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밤사이에 가족들이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늑대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순록,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구분하도록 훈련받아 야생에서 뛰어난 보안 시스템 역할을 해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썰매를 만들어 수입을 얻습니다. 네네츠 남성들은 남는 시간에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하여 썰매를 제작합니다. 각 썰매는 이동할 때 가족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썰매들은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면서도 순록이나 사람이 끌기 쉽도록 가볍게 설계됩니다. 제작 기술이 매우 정교하여 관리를 잘하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북극 부족이나 도시의 수집가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썰매를 팔아본 돈으로 네네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차나빵, 비누 같은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합니다. 아이들은 6살 때부터 정식 교육이 아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작업을 돕면서 썰매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10대가 될 무렵이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썰매를 만들고 그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전수를 통해 생존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네츠 아이들은 대부분 볼이 살짝 붉고 피부가 맑아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네네츠 아이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순록 가죽 옷에 쌓인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온순하고 매력적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개들과 함께 눈밭을 구르며 놀 때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응급처치와 민간요법을 결합한 독자적인 전통 의학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친 사람의 천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 기름을 바르고 주변의 나무로 부목을 대며 순록 가죽으로 상처를 감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생존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심각한 상황이 오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과정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환자를 얼어붙은 황무지 너머로 옮기려면 의료 이송용으로 특별히 만든 썰매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극심한 추위와 험한 지형 속에서 환자의 청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오직 라디오 무정이에 의존하지만 이마저도 날씨와 배터리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헬리콥터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악천 후에는 비행이 불가능하고 황무지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어려워 신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접 환자를 데리고 떠날지 아니면 전통치료법에 기대를 걸어볼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네네츠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긴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 강인한 신체 조건은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줍니다.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질병보다는 대부분 자연 환경 자체의 위험 요소 때문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불 관리부터 자원 공유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규정하는 엄격한 성문 외의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며 이를 어길 경우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경험으로 얻어낸 생존 수칙입니다. 예를 들어 천막 안에서 불을 잘못 다루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 관리에 대한 규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물자가 부족할 때 혼자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을 나누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동 중에 대열을 이탈하면 전체가 위험해지므로 이동할 때의 행동 지침도 명확합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의 처벌은 법적인 구속보다는 사회적 압박과 실제적인 불이익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가 부족하여 타인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결국 그룹에서 제외되는데 북극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곧 생존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생존이라는 기본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변하는 환경에 맞게 기하게 적용됩니다. 기후 변화로 이동 경로가 바뀌면 네네츠 사람들은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규칙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규칙들에는 제3자가 보기에 미신처럼 보이는 정신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신성하게 다루며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대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관습도 위기 상황에서 공포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 문명이 이들의 오랜 삶의 방식을 침범하면서 네네츠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헬리콥터가 찾아와 가족과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현대 사회의 삶을 배우지만 조상들의 지혜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 수학, 러시아어를 배우며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익힙니다. 하지만 날씨를 읽고 순록무리를 관리하며 북극에서 살아남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식 체계가 섞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이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많은 네네츠 젊은이들은 혹독한 유목 생활보다 현대적인 삶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도시의 삶은 툰드레는 없는 따뜻함과 안전, 즐길 거리,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유목 대신 도시에서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을 이어갈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가 사라질 위기를 느낀 네네츠 어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아 일부가 도시로 떠나더라도 남은 아이들이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시간 및 현대화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기존의 이동 경로를 없애고 자연의 순환을 뒤흔들어 문화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속도가 이들의 적응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 전통적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오래된 유목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츠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극한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최첨단 기술로도 해결하기 힘든 난관들의 연속이지만 이들은 생존을 넘어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땅 위에 풍요롭고 깊이 있는 문화를 일구어냈습니다. 북극의 추위 속에서도 열대 지방처럼 따뜻함을 유지하는 천막 구조부터 오지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동물과의 완벽한 파트너십까지
네네츠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들의 위생관념과 식습관, 공동체 조직 및 자원 관리 방식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많은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네츠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뛰어난 적응력과 강인함입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무력함을 느끼기 쉬운 요즘, 네네츠 사람들은 지혜와 협력,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들은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을 자신들의 따뜻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와 현대화로 인해 이 특별한 문화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생존의 지혜가 우리 세대에 사라진다면 이는 인류 전체에게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네네츠 사람들의 일상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여러분도 이들처럼 단합과 강인함이 필요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